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입찰 실전 채널 낙찰의 신 레인보우입니다. 경매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명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명도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도 영상을 3탄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장을 낙찰받고 나서 현재까지도 명도를 진행하고 있는 실전 후기 1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년 10월 29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2년 2월 21일이거든요. 약 4개월 전에 화성시 정면면에 위치한 약 650평 규모의 공장을 낙찰받았었습니다. 물론 의뢰받은 물건이었으며 입찰자가 16명 나와서 16억 초반대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명도를 진행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명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 명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통 1개월 또는 2개월이면 명도가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의 경우는 거의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장 명도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왜 이렇게 명도 시간이 길어지는지 실전 공장 명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장 낙찰을 받은 날짜는 10월 29일이었습니다. 잔금 날짜는 12월 3일날 치렀습니다. 낙찰 금액이 16억이 넘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진행하느라 잔금이 살짝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잔금 납부 후 곧바로 명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낙찰받은 공장에는 임차인이 들어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직접 찾아가서 적당한 이사 비용과 적당한 이사 날짜를 합의하면 아주 쉽게 명도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의 만남과 금액, 날짜의 조율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명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공장은 소유자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감정평가서에 평가된 몇 개의 기계들과 상당량의 잡동사니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사람이 안 살고 있지만 짐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잡동산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처분했다가 몇 달 후에 소유자가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서 시건장치, 즉 열세 및 자물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합의된 임차인이 없다면 무조건 명도는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번 공장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였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물건지에 찾아가 명도를 시도해보고 몇 번 정도 아무도 만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된 상태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일반적인데요. 저의 경우는 공실인 상태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금과 동시에 아주 재빠르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명령을 완료했으니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3일 안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법원에서는 그 결정문을 낙찰자와 인도명령 대상자, 즉 소유자, 세입자에게 등기로 송달을 합니다. 송달 증명, 즉 대상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조사서에 있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고한 사업장은 바로 이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어떻죠? 현재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결정문을 받았다는 확인, 즉 송달이 완료된 후 발행받아야 하는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은 인도명령 신청 후 송달이 완료되었다는 송달 증명원과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공장에는 사람이 없으니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송달 증명원 발급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2번 정도 송달을 해보고 그래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법원 직권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즉 그로부터 2주 정도 후에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 간주를 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송달이 되었다고, 즉 받는 셈 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저래 인도명령 신청 후에 한 달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12월 3일 인도명령을 아주 재빠르게 신청했음에도 한 달이 지난 1월 6일 날 첫 집행기일이 잡히게 되었고 아침에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이날 집행관이 나와서 잠겨있던 공장문을 열쇠공을 눌러 개방을 하였으며 감정평가서에 금액이 책정된 기계 몇 부와 함께 나머지 잡동사니들에 대한 견적, 즉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자의 인원수와 필요한 예상 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공장을 둘러보다가 집행관은 빈 책상에서 주식회사 땡땡정자라는 명함을 발견합니다. 대표자는 공장 소유자는 박땡땡씨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관의 얘기는 공장은 박땡땡씨 소유가 맞지만 주식회사 땡땡전자의 명함이 나온 이상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 실사를 했고 다음번에 강제 집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시간이 몇 달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물론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경매 물건이 타 법원에 비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2주가 지난 1월 24일 날에 강제집행 속행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강제집행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강제집행 속행 신청은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집행관이 얘기하더군요. 이 내용은 책에도 안 내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사실 강제집행 속행 신청은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공통으로 실행하는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비교적 많은 물건들을 소화해야만 하는 일부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인 듯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땡땡전자의 폐업 확인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으며 두 번째, 강제집행 속행 신청은 2주가 지난 1월 24일 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행관은 그날 속행 신청을 하면 2월 안에 끝이 날 거라고 하였기에 속행 신청과 함께 책정된 중간 예납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속행 신청 후 거반 3주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집행관은 내용을 문자로 보내놓으면 확인하고 3일 안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번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집행관들은 그다지 친절하거나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자칫 싸움하자는 말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빠른 진행을 위해 하라는 대로 공손하게 했는데 집행관은 문자 확인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결국 3월 초는 돼야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1월 달에는 2월이면 된다 하였고 정작 2월 달이 되어서는 3월이나 돼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무튼 3월 초가 되면 강제 집행이 속행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렇듯 공장 명도의 경우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임차를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몇 번의 조율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공실이라고 하면 이 경우 명도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놔둔 물건이 없으니 열쇠만 받으면 끝납니다. 다만 사업을 안 하는 상태이지만 기계나 공구, 잡동사니들이 쌓여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금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명도의 경우 3월에 강제 집행을 속행하게 되면 잡동사니에 해당되는 물품을 법원이 지정한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보관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평가된 2개의 공작기계의 경우 중고 물품으로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요. 과연 얼마 정도로 팔 수 있을지를 공장 명도 2탄에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